반갑습니다 여러분, 식물식당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1월 넷째 주 월요일이고요. 네, 오늘도 물건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영상 찍고 나서 제 아버지가 또 가가지고 또 싣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 통로에 가득 차가지고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렇게 신비디움이랑 이런 거 위주로 좀 들어왔고요. 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으니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안쪽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든가 할게요. 네, 지금 호접란실에 들어왔고요. 오늘도 바삐 이제 월요일인데 지난주 날씨가 추워서 보내지 못한 뭐 택배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지금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물건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좀 보여드릴 특색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삼색조를 말씀드렸나 어쨌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삼색조가 또 들어왔어요. 삼색조가 또 들어왔는데 삼색조가 평소보다는 컬러가 좀 뭐라고 하죠? 희미한 것 같네요. 이제 평소에는 이 붉은색 이제 꽃잎 쪽이 이렇게 좀 붉은색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이렇게 뒤에 노란색 꽃받침이 이렇게 보였는데 오늘은 약간 무늬가 사라진 것 같이 약간 이런 식으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3개고요. 키는 이제 한 35에서 40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진 않은 키예요. 삼색조의 특징은 아까 오늘은 명확진 않지만 이제 색깔 차가 이렇게 나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좀 화사함, 그런 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수명이 매우 좋고요. 이제 잎사귀도 보면 이런 건 이제 다 이제 뭐죠? 물로는 안 지워져요. 물로는 잘 안 지워지고, 이런 거는 약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광택제라고 하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잎사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안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이제 광택제 저희가 이제 선물로 나가거나 이럴 때는 광택제를 뿌려드리거든요. 왜냐면 일단 받을 때 이뻐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광택제를 뿌려드리는데, 이제 그냥 집에서 보신다 하실 때는 절대 광택제 뿌리지 않는데, 이제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집에 구입 저희한테 물으시면 저희가 사지 말라고 할 텐데 묻지도 않고 옆에서 사셔가지고 막 집에서 막 뿌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제 다 이 잎사귀 이런 데도 호흡을 하잖아요. 영양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호흡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가 이제 다 막혀버리는 거죠. 코팅 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추운 날씨에 만약에 뿌리기라도 하면 잎사귀가 이제 냉해가 올 수도 있죠. 더 낮은 온도가 딱 돼버리니까. 스프레이라는 게 냉매잖아요. 이제 그런 냉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딱 닿았을 때는 되게 차갑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잎사귀에 데미지가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삼색조는 이런 식으로 잎사귀에 이제 베인 무늬도 독특하고 수명도 좋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살짝 지금 녹색빛이 좀 도는데 살짝 좀 떨어져서 오늘따라 좀 볕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원래 조금 더 노란 컬러죠. 아무튼 삼색조가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주에 들어왔습니다. 예쁘게 꽃 보시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 우측편에 간략한 이제 그 재배법 같은 거 조금 첨부해 놨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보시기 불편하면 지워버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제가 또 지난주 같이 작성을 해 놓을 건데, 혹시 보시기 불편하시거나 이러시면 그거 빼세요 이러면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색조였고요. 다음 것도 볼게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것도 이제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몇 번 소개시켜 드렸죠. 이제 리틀잼 스트라이프입니다. 리틀잼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된 품종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얘 지금 화분 덮개가 떨어졌네요. 떨어진 김에 이렇게 호접란에는 이런 식으로 2개의 화분개가 존재하죠. 이 화분개가 이제 곤충의 꼬리에 이제 들어간, 여기 입술권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놀고 있는 곤충의 꼬리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끈끈이가 있어. 이 끈끈이가 이 화분기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 달려가지고 이제 날아간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게 벌레라고 칠게요. 윙 하고 들어가서 딱 닿으면 그렇죠. 하여튼 딱 하면 이게 지금 뭐 끈끈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닿으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만약에 제가 곤충이다. 아이고, 떨어져 버렸네요. 이제 제대로 된 부착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이렇게 딱 딸려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리트잼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오래된 품종이고 아주 뭐랄까 안정화가 잘 되어 있는 품종이죠. 컬러도 고상하고 입술꽃잎은 아주 화려하고 강렬하게 붉은색입니다. 수명도 좋고요.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끝까지 되게 잘 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끝에 생장점이 아직 이렇게 어릴 때는 계속 자라나고 있을 때는 습도나 이런 게 부족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골아버리는 경우가 무조건 생기죠. 뭐 그런 거 감안하고라도 이제 봉우리가 되게 많은 편이기 때문에 꽃이 되게 많이 달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트잼 스트라이프였고요. 또 다음 꽃 보러 갈게요. 얘도 키는 한 40cm 정도, 짧은 거는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네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이제 에일리죠. 에일리인데 TL이라고도 들어오죠. TL이라고도 들어오고 엘리라고도 들어오고 저는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이제 향도 나고 이제 넓은 잎사귀가 아주 특징이죠. 넓은 잎사귀가 특징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에일리라고 져 있는데 여기 보면 TL로 돼 있죠.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잎사귀가 아주 원종의 잎사귀처럼 넓고 그 질감도 약간 가죽 질감, 도톰한 가죽 질감인데 막 그렇게 억세지도 않고 보들보들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작으로 잘 해놨을 때는 상당히 원종스러운 이제 그건데 이제 꽃이 피면 이제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꽃도 뭐 너무너무 예뻐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없는 분들은 하나 정도는 소유하고 이제 보유하시면서 키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입술꽃잎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독특하고 날개 부분도 되게 조그맣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꽃잎 부분에 갈색 반점들 같이 딱딱딱 있는 게 되게 특징적이고 컬러가 좋고 그리고 아주 밝고 상큼합니다. 레몬 과즙 느낌이 나는 그런 잎사귀가 특징이고 수명도 매우 좋죠. 근데 이제 좀 너무 건조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금방 망가져 버리는 그런 또 성향이 있습니다. 잎사귀 두꺼운 아이들이 잘 버틸 것 같지만 또 그럴 때 보면 훅 가긴 해요. 버티다가 훅 가요. 버티다가 훅 가. 네, 아무튼 에일이었습니다. 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보여드릴 곳은 오랜만에 들어왔죠. 삼색주의 짝꿍인 베르디입니다. 베르디. 베르디는 그래도 그 베르디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제 얘 베르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좀 갈색, 주황꽃 나는 건인데 걔는 심지어 이름이 이색조죠. 이색조. 참 이름이 쉽게 지어진 듯한데 이 베르디는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베르디 역시 삼색조와 같은 구성인데 색감만 다른 거예요. 이제 삼색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바탕이 되게 많이 보인다고 치면 얘는 이제 입술 여기 꽃받침 쪽이 이제 꽃잎 쪽이 더 진한 핑크색이 많이 보여가지고 좀 더 강한 느낌, 핑크색이 더 많이 보이니까 핑크색 꽃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색깔 구성은 같습니다. 삼색조는 이제 노란 꽃이 많이 보이는 거고 베르디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두 꽃 같은 경우도 베르디 같은 경우도 수명이 매우 좋고요. 뭐 심어놓으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구성을 볼 때 이제 심어놨을 때 느낌 이렇게 한 판 놓고 봤을 때 화사하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한 톤으로 된 느낌도 좋지만 얼룩덜룩하면서 이게 심하면 좀 이제 뭐죠? 그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베르디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되게 딱 층을 내놓으면 같은 선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쭈쭈쭈쭈쭈쭈쭈 이런 식으로 색감이 이런 식으로 층이 착착착 켜켜이 쌓이는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판 자체에서 애들이 키 높낮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매우 높낮이가 좋게 나와 있죠.
맨 앞에 있는 아이는 한 35cm 정도, 뒤에 있는 아이는 한 45cm 정도, 대략 10cm 정도 높이 차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애진가는 선수들은 다 층을 다 내가면서 아주 멋있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판들을 보면 이제 심는 입장에선 되게 좋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디 꽃꽂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디 가서 판으로 구입하실 때는 꼭 그 판 구성을 보시라. 그러면은 망한 일은 거의 없다. 대충 꽂아만 놔도 80%는 먹고 들어간다. 그 다음 20%는 이제 본인의 센스인 거죠. 거의 뭐 이 난만큼은 꽃꽂이랑은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얘가 갖고 있는 그거를 최대한 뽑아내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형태라든가 잡아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특히나 미니오접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륜 뒤에 보이는 저 백색 고접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를 잡아놓냐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갖고 있는 본연의 매력을 좀 잘 유지를 해줘야 그렇게 이쁘게 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역시 이렇게 핏줄 무늬, 베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베인 무늬가 아주 베인이 잘 보이고, 그로 인해서 화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죠. 이런 무늬는 뭐 10명 중 몇 분의 손님은 이런 거를 싫어하신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깔끔한 꽃을 좋아하십니다. 주로 이런 거를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제 난들은 보통 이제 만천홍이라든가 그린베어도 싫어하신다. 저기 포춘 만천홍이 한 두 종류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베르디였습니다.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이제 KR 로제입니다. KR 로제. KR 로제는 KR의 약점은 모르겠는데 로제라는 게 이제 약간 장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로제 파스타 하면 장미 아닐 수도 있고요. 제 의식의 흐름대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뭐 무시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름은 KR 로제입니다. 일전에도 이런 비슷한 아이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이름이 없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KR 로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꽃등심 같다, 고기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컬러가 이렇게 빨갛고 하얗고가 딱 명확하고 이렇게 마블링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잎사귀 꽃잎의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하얀색으로 쫙 빠져 있다는 거. 되게 신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무늬가 여기까지만 딱 있고 가생이만 또 이렇게 하얗게 딱 빠있는 건지 정말 참 놀랍습니다. 창조주의 놀라운 이게 참 신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지만 바탕은 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참 놀라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꽃이 이쁘고 아주 앙증맞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세대네요. 세대예요. 세대, 여기 보면 세대죠, 세대. 또 모르겠어요. 맨 앞에 걸 꺼내가지고 얘가 제일 이쁜 걸 수도 모르겠는데, 세대짜리 아이입니다. 세대고, 나머지도 다 세대네요. 이제 세대라는 건 비싸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 언급을 잘 안 하는 제가 보기엔 비쌀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가격은 모르는데 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얘네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아까 전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네 와네 막 이런 소리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잎새꽃잎이 상당히 널찍하네요. 그러니까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둥글둥글 아주 널찍합니다. 그래서 좀 구성이 동글동글한 골방기 스타일이라는 거. 자, 꽃 한번 보시고 다음 꽃도 보러 갈게요. 참 이쁘네요. KR 로제였습니다. 다음 것도 볼게요. 네, 호접란은 오늘 얘까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막 엘레강스도 새로 들어오긴 했는데, 아니다. 저기까지 한번 또 봐요. 일단 얘부터 볼게요. 자, 이 아이는 뭘까요? 포춘 같겠지만 포춘이 아닙니다. 포춘이면서 포춘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신포춘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러면 이제
옆에 포춘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아이는 포춘이고 이 아이는 신포춘인데 차이점은 이제 포춘보다 컬러가 살짝 좀 더 진해요. 연두색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이제 좀 무거운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꽃받침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무늬가 멋있는 게, 꼭 나비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렇게 양쪽 가리고 보면 나비가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잎새꽃잎 부분이 상당히 특이하다. 잎새꽃잎하고 이제 뒤에 꽃받침이 이런 식으로 딱 대비가 되면서 상당히 독특한 느낌이 납니다. 뭐 얘만 그러면은 한두 개만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정이 덜 됐다는 느낌이 들 텐데, 지금 몇 판이 들어왔거든요. 몇 판이 들어왔는데 다 똑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아마 이 아이는 이 상태로 잘 고착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더니, 여기 이제 또 한 송이 또 안 그런 것 같은 애가 껴있네요. 네, 얘만 근데 거의 다 이런 식으로 100송이라고 치면은 한두 송이 정도만 약간 포춘스럽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여기 이제 꽃받침 뒤에 이제 꽃잎 3장하고 꽃받침 요 부분이 상당히 두껍고 뚱뚱해요. 그쵸?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포춘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이 포춘이에요. 화형을 보시면, 자, 포춘은 아주 스탠다드처럼 생겼죠. 이 전체적인 형상이 약간 오각형 느낌이 나는 그 정도의, 얘는 살짝 납작하긴 한데 얘를 봐야 될까요? 네네네, 아주 좀 균일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꽃잎의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 얘기죠. 하지만 이 아이를 보시면 상당히 원형에 가깝죠. 원형에 가깝고 이 위에 꽃받침 쪽이 엄청나게 똥똥하게 크다. 그래서 꽃 형태 자체가 이미 포춘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고, 이제 입술 부분이 이제 꽃받침 입술꽃잎 부분하고 이제 꽃받침 뒷부분에 무늬가 합쳐지면서 꼭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방이 붉은색 나방이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오묘한 느낌이 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색이 조금 제 느낌은 그래요. 연두색이 좀 진하다 보니까, 지금 뭐 보면 좀 이렇게 연두색이 밝잖아요. 밝은 연두라고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 조금 더 좀 딥하거든요. 컬러감이 좀 더 진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뒤 꽃받침 부분이 곡이 이런 식으로 딱 똥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그늘이 져요. 여기 생각보다 그늘이 강하게 져서 살짝 어둡나 꽃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가만히 들쳐놓고 보면 상당히 꽃이 독특하고 예쁩니다. 네, 저도 처음 보는 꽃이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처음 본 느낌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예쁘네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보자면, 이 뒷부분 꽃잎, 이제 이 꽃받침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장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얘네랑 아예 다르게 돼 있죠. 지금 보면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떨어져 있잖아요. 얘는 보이시죠? 네, 갑자기 용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난주 찍어놓은 영상 지우고 오느라고 잠깐 영상이 끊겼네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네요. 들어올 때만 해도 이런 감정이 아니었는데 보면 볼수록 아주 꽃이 특이해서 이 아이는 상당히, 네, 들어올 땐 솔직히 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지금 보면 볼수록 매력이 아주 있습니다. 달라요. 네, 일반 호적과는 분명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사오셨는지 좀 수긍이 가네요. 아주 꽃 형태가 묘하게 독특합니다. 매우 독특해요. 다릅니다. 네, 신포춘이었고요. 또 다음 꽃 한번 보러 갈까요? 여기 밑에 부분 한번 또 보시죠. 네, 신포춘이었습니다. 키는 35에서 45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꽃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비바체가 입고되었죠. 지난주도 보여드렸나? 기억이
아무튼 비바체는 뭐 항상 예쁘고 인기 있는 아이기 때문에 또 지나칠 수가 없죠. 비바체는 보고 지나가야죠. 자, 비바체의 특징은 이제 호접란 그냥 팔레노십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꽃 형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도리티스나 뭐 다른 쪽 꽃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일반 호접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가 많이 섞였는지는 뭐 족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른 피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고상한 핑크색 컬러와 은은하게 빠지는 이런 색감들로 인해서 상당히 꽃이 은은하고 매력적이죠. 그리고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 앞으로 생장점이 쭉쭉쭉 잘 뻗어나가는 게 이제 또 도리티스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걔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도리티스 특징이 좀 이런 식으로 잘 뻗어나가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밑에가 좀 헝해요. 꽃이 낮게 달리는 경우가 별로, 근데 낮게 달리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좀 꽃이 약하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사 잘 지으신 분들 특징 보면 어느 정도 대가 올라와서 키가 40cm 이상 되는 애들이 좀 강하고, 깨작깨작하는 아이들은 좀 약해요. 그게 뭐 이 아이의 특징과 뭐 상관이 있는 건지, 뭐 전반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사이즈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상품 퀄리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게 이쁘긴 한데, 이왕이면 좀 키가 있는 아이들이 좀 세력도 좋고, 이제 전체적인 뭐 형태라든가 그런 게 좀 더 잘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아이들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농사 잘 지으셔가지고 또 예쁘게 꽃을 보실 때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짧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땐 또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상품으로 들어왔을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었다. 그런 거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구매하시거나 이런 것 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참고만 하시라, 그 정도입니다. 비바체는 뭐 원체 유명한 품종이기 때문에 꽃만 한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수명도 좋고요. 키는 45cm에서 40cm에서 45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비바체였습니다. 다음 것도 볼게요. 네, 지금 앞쪽으로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택배 포장을 뭐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핫팩 들어가고 뾱뾱이 막 4-5겹 싸고 난리에 쳐도 얼기도 하네요. 아무튼 받으신 분들이 안전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쪽 한번 또 봐볼게요. 네,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카틀레아죠. 카틀레아인데 뭐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니 카틀레아라고만 입고되었고요. 오렌지 컬러가 매력적인데 이 잎새꽃잎 부분이 상당히 치맛자락이 독특하네요. 되게 정열적인 붉은색을 같이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 뒤통수만 보고 이거 뭐 리틀선인가 했는데, 리틀선이나 영민오렌지인가 싶었는데 걔네보다 톤이 좀 더 진해요. 그리고 벌브도 살짝 이제 좀 길쭉길쭉한 모양새고요. 빼볼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벌브가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꽃대를 길게 뽑아내는 아이들입니다. 뭐 짧게 막 올라오는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쭉 꽃대가 올라와서 뿅뿅 이렇게 마이크처럼 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바크에 십제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면 계속 키우셔도 좋지만, 이런 아이들은 이제 요즘에 제가 한번 바크에 한번 디이고 나니까 그냥 꽃 보시고 나면 수태로 맘 편하게 식재를 해버리시는 게 관리하시기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이쪽 꽃은 되게 붉게 보이는데 붉은색 아닙니다. 이제 주황색이에요. 이 컬러가 가장 명확한 컬러 같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화성 꽃이기 이제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꽃대 하나에 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송이의 꽃이 달려 있습니다. 향은 지금은 안 나는데 어쩔란지는 모르겠어요. 네, 꽃을 한번 자세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예쁩니다. 뭐 카틀레아는 항상 옳죠. 뭐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크든 작든
꽃 자체의 그 존재감이라든가 그런 거는 카틀레아만한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매력적입니다. 네. 이거 뭐라고 부르죠? 그냥 미니 카틀레아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갑자기 네, 오렌지 스커트로 하겠습니다. 오렌지 스커트. 네, 오렌지 빛 나는 스커트를 입고 있으니까 오렌지 스커트로 할게요. 네. 예쁜 오렌지 스커트였습니다.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벌써, 아이고, 너무 모으는 거 많아가지고 초점을 잘 못 잡네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유명한 품종이죠. 핑크 샤워입니다. 핑크 샤워. 말 그대로 핑크색? 긴 게 하나이고요. 이제 핑크 샤워. 네, 이름 좋아요. 또 아주 뭐랄까 장명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시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봉우리가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제 키우시려면 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개화를 하셔야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피우려고 이제 집안에서 막 하신다거나 그러면 진드기라든가 그런 게 갑자기 꼬일 수가 있어요. 통풍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과잉되면서 이제 막 진드기라든가 벌레가 막 꼬일 수가 있어요. 그냥 서늘한 곳에서 천천히 너무 과습되지 않게 그렇게 키우시면 꽃대를 잘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갑자기 영상이 꺼질까 매우 두렵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네, 방금 핑크 샤워는 상당히 큰 사이즈였는데 이제 버드로즈죠. 버드로즈. 이제 우리가 긴게하는 되게 흔하게 제일 스탠다드로 알고 있는 아이인데 요즘에는 핑크색이나 붉은색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버드로즈가 훨씬 더 귀해 보입니다. 네, 버드로즈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 아이도 뭐 관리법은 마찬가지겠죠. 이쁘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네, 버드로즈까지 봤습니다. 또 다음 거 볼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는 벌써 1년이 되었나봐요. 대명석곡 촬영한 지가 시간이 참 빠릅니다. 대명석곡 1년 전 몇 번째 영상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대명석곡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1년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대명석곡이 또 들어와 줬습니다. 네, 대명석곡은 이제 일본에서 개발된 아이들이죠. 이제 말 그대로 석곡입니다. 석곡인데 이제 일본에서 관상용으로 아주 좀 튼실하게 그런 식으로 만든 아이들이어서 잠깐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를 꺼내놨고요. 이 농사를 너무 잘 지으셨네요. 이게 아니 진짜 네, 이거 촉수로 그 벌브스로만 치면 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이 상당히 다 벌브가 좋아요. 그리고 꽃대 수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엽게 부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역시 정품이라 그런가 이제 하여튼 선별돼서 나온 아이들이라서 잎사귀도 너무 좋고 벌브도 너무 좋고 네, 진짜 좋습니다. 참 이게 작년에 구입하신 분들한테 좀 그런데 올해가 퀄리티가 더 좋아요. 잎사귀 퀄리티가. 그렇죠? 올해가 더 좋지 않아요? 네, 어머니도 동의하시네요. 이번 작년보다 올해가 더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가격적인 것도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명석곡은 향이 엄청나죠. 너무 엄청나서 저는 만개 했을 때의 향은 약간 좀 어질어질해야 합니다.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이 향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화 기간이 막 길진 않죠. 그래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명석곡 관련된 영상은 이제 제가 이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좀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고 아니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니까요. 원체 유명한 품종이고 잘 아시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명석곡은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보면은 끝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장점이 이제 말라서 끝났죠. 뭐 이런 거는 참 막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온도가 조금만 안 맞거나 습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이 끝부분이 골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쪽에도 있을 거예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랗게 떠버립니다. 이거 떠버리면 이제 더 생장할 수 있는 그거를 여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꽃은 이미 수십 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꽃 부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꽃대가 아주 어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일수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고온이 똑같아요. 긴기아랑 똑같은 게 이런 거를 습도나 온도 같은 거를 너무 낮은 습도에서 고온에 있어 버리면 그냥 펴버리지 않고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뭐랄까 운반 과정 이런 데서 좀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면 망가질 수 있어요. 뭐 집에서 한 장소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최소 2군데 3군데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관리가 잘 돼가지고 쭈쭈쭈 나와줘가지고 빵 핀다면 진짜 한 100송이 달리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대명석꽃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영상에 뭐 4-5가지 정도의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제가 그냥 농사 잘 이렇게 그냥 적당히 키우면서 느낀 결과물은 그거예요. 여름을 어떤 식으로 이 아이가 보내느냐가 결과값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시만 제가 작년에 키운 아이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약간 충전선을 연결해서 연결해놓고 좀 누추하지만 여기 작업한 책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명석꽃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아이고 네, 여기 보시면 꽃대가 이제 작년 아이에서 올라온 거예요. 작년 아이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건데 이 아이가 과연 뭘 저온 처리라든가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름철에 볕도 많이 보고 그냥 고온 속에서 딱 응축된 그런 왕성한 성장을 그러니까 왕성한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여름철에 흐지부지하게 벼슬 짠 게 아니라 왕성하게 아주 그런 뭐랄까 고온 그리고 볕도 많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자란 거죠. 그게 우선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통풍도 되고 물도 그냥 고만고만 잘 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식으로 알아서 꽃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안쪽에 처박혀 있고 그랬었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걔는 꽃대가 올라오다가 이제 골아버리더라고요. 아무튼 대명석곡은 대명석곡이든 뭐든 카틀리아든 뭐든 뭐 강광 그런 거 뭐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볕이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의 결과값을 보니까 뭐 물론 너무 이제 볕이 세가지고 이제 일소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강한 온도와 볕이 이 아이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뿌리 돌림 자체가 이제 이 화분 지금 분갈이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를 더 묵으면서 이쪽에서는 에너지가 계속 응축되면서 위로 뿜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아이는 다시 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자라겠죠. 이렇게 진 같은 게 나오는 건 이제 꽃봉오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르는 거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통풍이 안 되거나 그래버리면 대반에 이제 벌레가 꼬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대명석곡이었고요. 약간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정리가 안 된 얘기를 막 열심히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대명석곡이었습니다. 네, 뭐 잠깐 사이에 천창을 내려가지고 상당히 또 어두워졌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이제 설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경매가 없어요. 명절이 껴있을 때는 경매가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 달아 놓잖아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그냥 전화 잘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좀 걸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쪽에서 일하고 있다가 여기 벨소리 울리면 뛰어서 받으려. 저희 매장이 뭐 그렇게 막 거대한 매장도 아니고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일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하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틈틈이 걸어주시면 웬만하면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이제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까지만 배송이 진행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절 때 지금 막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가족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이제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명절 기분 잘 내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편안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절 저도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 명절 다음 주에. 네.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오십시오.